개인회생을 검색하다 보면 이런 광고를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. 빚 95% 탕감, 누구나 가능, 무조건 됩니다.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런 말을 듣고 싶어서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끝까지 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. 저는 그 말을 해드릴 수가 없거든요. 다만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. 그 광고에 실제로 전화를 걸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? 상담원이 전화를 받고 구체적인 사정은 몇 마디 듣지도 않은 채 돈 얘기만 하다가 결국 수임 계약을 하자고 하는데, 정작 그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는 통화 한번 못 해보지 않으셨나요? 안녕하세요. 법률사무소 안도의 안호진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거창한 정보 대신에 제가 어떤 변호사인지, 이 채널이 무엇을 하려는 곳인지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는 원래 서초동에서 민사소송을 주로 해온 변호사입니다. 민사소송이라는 게 결국 대부분 돈을 둘러싼 다툼입니다. 판결문 한 장으로 한 사람의 삶이 좌우되는 장면을 여러 번 지켜봤습니다. 특히 저는 분양계약 취소 소송에서 신탁사 측의 대리인으로서 소송을 다수 진행했는데, 결국 분양계약 취소 소송에서 패소를 하면은 헤어날 수 없는 채무에 좌절하게 되는 소분양자들을 많이 목격하게 되었습니다. 제가 소송과는 별개로 전세사기 피해자 상담 같은 공익활동도 해왔는데요. 전세사기를 당하신 분들은 보증금은 사라졌지만 대출 원금은 그대로 남아있고, 또 매달 이자를 납부해야 되는 그러한 부채의 늪에 빠져 계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. 아무리 임대인을 사기로 고소해서 처벌하더라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남은 빚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. 이런 분들을 보면서 개인회생과 파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개인회생 사건을 본격적으로 맡기 시작했습니다. 그러면서 법률 시장에서도 좀 특수한 분야인 개인회생 시장의 내면을 좀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. 어느 날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. 이분은 다른 사무실에 개인회생 신청을 맡겼던 분이었습니다. 그런데 저한테 찾아온 그날 바로 기각 결정이 나왔습니다. 법원이 서류를 보완하려는 보정 권고를 내렸는데 그 기한이 지나버린 겁니다. 문제는 그분이 기한이 지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가 기한이 이미 다 지나고 나서야 보정 권고가 나왔다는 사실을 전달받았다는 점입니다. 맡긴 곳에서 제때 챙겨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기각 결정에 대해서 다시 다퉈볼 수 있는 시간, 즉 즉시항고 기간은 단 일주일이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맡은 그날 바로 기록 열람 허가 신청을 하고, 그다음 기록을 받아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뜯어보고 즉시항고장과 보정서를 밤새 써내려갔습니다. 다행히 3일 만에 즉시항고와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이 절차를 다시 살릴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 의뢰인은 결국 인가 결정까지 잘 받을 수 있었습니다. 그때 저는 안타까움과 함께 제가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좀 볼 수 있었습니다. 이건 이 의뢰인이 원래는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이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. 처음에 맡긴 사무실에서 이 사건을 내 사건, 내 책임으로 여기고 제대로 관리했다면 애초에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었기 때문입니다.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사건이 그냥 수많은 사건 중에서 하나의 일로 밀려나 방치되는 것,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시장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.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? 제가 이 시장을 보면서 솔직히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시스템 때문인 것 같습니다. 막대한 광고비를 투입해서 최대한 많은 상담 신청을 받고, 이 신청 온 상담을 상담 직원들이 어떻게든 수임으로 유도하는 상담을 하고, 서류 직원들이 사건 배당을 감당 못할 정도로 하고, 그러다가 직원이 퇴사하면은 다른 직원에게 인수인계를 맡겨서 그럼 다른 직원이 더 큰 부담을 느끼게 되고, 그리고 이러한 모든 과정에 인건비가 비싼 변호사는 관여하지 않는 것, 이러한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운영하면은 수익을 극대화할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이런 효율적인 시스템 속에서 방치되는 사건들이 발생한다는 점이죠. 저는 결국 변호사업의 특성상 효율과 수익을 극대화하도록 추구한다면은 뭔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좀 느끼게 됐습니다. 그래서 저는 법률사무소 안도를 좀 비효율적으로 운영해보려고 합니다. 상담을 제가 직접 하고, 사건 진행도 계속 파악하면서 관리도 하고, 의뢰인 소통도 하고, 서류 취합 같은 업무는 직원에게 맡기겠지만 법원에 내는 보정서도 제가 다 직접 쓰고,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매달 맞는 사건 수를 정해두고 그 이상은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. 그거 직원한테 맡기고 변호사는 변호사만 할 수 있는 일을 더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라고 하신다면 맞습니다. 제가 선택한 방식은 좀 비효율적입니다. 하지만 제 이름으로 진행하는 사건인 만큼 저는 효율보다는 책임을 선택해 보려고 합니다.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맡아야
한 분 한 분을 끝까지 챙길 수 있으니까요. 그래서 저는 이 채널에서 3가지를 약속드리려고 합니다. 첫째는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광고에서 내세우는 현혹하는 내용들 말고 진짜 현실과 실물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둘째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여러분의 앞길에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숨김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. 세 번째로는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. 꼭 저한테 맡기시지 않으셔도 좋습니다. 다만 어디에 맡기시든 속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빚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. 빚이 여러분의 삶을 끝내지 않도록 채무자회생법은 여러분들에게 다시 시작할 길을 열어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. 저는 그리고 그 길이 편안한 길이 되도록 다시 안도할 수 있는 길이 되도록 돕는 게 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앞으로 도움되는 정보들 많이 알려드릴 테니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. 이상 법률사무소 안도 안호진 변호사였습니다.